네, 지난 5일이었습니다. 배우 이정재, 최민수 씨 등을 발굴한 당대 스타메이커 하영소 씨가 간암 투병 끝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하영소 씨는 증세가 심해지기 직전까지 본인의 발병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충격을 줬습니다. 네, 오늘 뉴스메이커에서는 하용수 씨의 사망 소식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질병이죠. 초기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도 불리는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승규 대한간암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암이란 단어만 들어도 뭐 쿵쿵 내려앉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하영수 씨도 보니까 말기까지만 해도 자각 증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병원 가봤더니 말기라고 했다. 그래서 그 병을 알고 나서부터 이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네네. 간암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간암은 간은 일반적으로 침묵의 장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암이 생겨서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간암이 점차 자라서 커지면은 이 혈관하고 그다음에 간 내에 있는 담관이 막히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황달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복수도 차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말기가 돼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안 받으면은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직접 이제 진료하실 때 그 간암 환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말기쯤 된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간암 말기에 처음 왔을 때 말기로 진단받는 환자의 비율이 약 20%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좀 네, 겁이 그렇습니다. 나는데 네. 간암이 왜 발병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간암은 이제 다른 암과 달리 비교적 그 원인 인자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제일 중요한 게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 발병의 그 75% 이상을 차지하고요. 예.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약 10%,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음주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B형 간염이 점차 이제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전 국민에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요즘 비만 환자가 늘면서 예. 서양과 우리나라의 점차 이 비만과 관련된 그런 간암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과 간암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사실 생소한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비만이 오면은 간 내에 그런 대사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간에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이 지방간이 이제 오래되면은 그 염증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또 진행되면은 예. 간 섬유화가 되고 간 경변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예. 그래서 간 경변이 오면은 이제 세포가 또 변하면서 간암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굉장히 의료 기술도 날로 좋아지고 있고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암은 어떻게 확실히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간암은 예방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정기 검사 받는 것밖에 없는지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네, 일단은 이제 그 B형 간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B형 간염에 대한 예방 백신을 꼭 맞춰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건 언제쯤 맞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이제 그 산모가 아기 날 때 아예 그냥 의무적으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되고 있고요. 예, 예. 예. 현재 이제 간염에 걸려 있는 분들은 바이러스가 활동성이 되지 않도록 그 항바이러스 제제를 잘 복용해서 그거를 활동성을 억제하면은 이렇게 간암으로 될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요즘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예. 완치율이 거의 95%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 사회 이런 여건상 또 술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결국 그게 간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말 자기가 습관적인 분들은 정신과 상담도 필요하고 예. 또 음주의 그런 이제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좀 예. 이렇게 요령 있게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ABC 예.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이 좋게 나왔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큰 걱정은 없는데 그러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그 A형 간염은 이제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A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B형하고 C형만. B형, C형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꼭 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네, 사람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원인이든 간에 간이 이제 검사를 초음파나 이런 걸 했을 때 간 경화가 왔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경화, 그러면 이제 예. 그런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이제 비만이나 그다음에 이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예. 꼭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꼼꼼하게 검사도 받고 그리고 건강 수칙 잘 지키는데 주변에서 암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다 네. 보니까 좀 뒤늦게 병원을 찾아서 그러게요. 암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는 정말 진단 당시에 사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제 충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그 충격을 받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또 다른 뭐 치료 이런 거를 막 이제 이렇게 구하러 다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건 시간을 많이 이제 낭비하는 거고요. 빨리 그거를 자기 질환을 인정을 하고 예. 그 의사와 함께 협조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좋아지도록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암 치료라든지 암 예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또 찾아서 이렇게 섭취하시기도 네. 하는데 버섯이 좋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은데 네. 이런 항암 보조식품들이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광고나 선전에 굉장히 많이 네. 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보면 다 나을 것 네, 같아요. 마치 예.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이제 보조식품이라든지 민간요법으로 해서 간암이 완치됐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하나도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간암은 그 간 경화 있는 상태에서 암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예. 체내에 또는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간세포 기능이 뚝 떨어져서 오히려 그 간 기능이 부전증에 빠지면서 암보다도 기능 부전으로 더 빨리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간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간암의 그럼 완치율이나 아니면 치료 방법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네네. 정도 지금 단계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암 세 가지를 들라 그러면 이제 췌장암, 간암, 폐암이었습니다. 네. 그 네. 이유는 5년 생존율이 거의 2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간암의 그런 조기 검진이 실시되고 그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검진을 받음으로써 이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약 30%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희망적이고요. 예. 좀 더 검진을 자주 받으시고 정확하게 받으시면은 더 생존율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려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의사, 유명한 의사라도 자기 개인적인 편견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암은 특히 이제 다학제 협진이 가장 필요한 그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 뭐 의사가 얘기해서 이걸 합시다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과, 외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 같이 어떤 환자에 대한 암을 보고 이 환자는 어떤 치료가 가장 좋겠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협진을 해서 예. 그렇게 하는 이제 다학제 협진 체제가 우리 간암에서 제일 잘 되고 있고요. 저희 간암학회의 구성원들이 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수님께서 대한간암학회 회장을 지금 맡고 네,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보니까요. 2월 2일이 간암의 날로 지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 또 2월 1일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간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명의 이 발생이 생기고요. 네. 암 사망률은 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우리가 이제 그 간암에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간암 표지자 검사, 혈액 검사가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간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1년에 2번 이상 하자 이렇게 해서 2월 2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네.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되는군요. 네네, 최소한 1년에 2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네, 예. 매해 다른 주제를 정해서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올해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됩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암과 알코올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올해는 그 간암과 비만에 대한 주제를 갖고 이 간암의 날 행사를 네.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수백 편의 논문을 다 심층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비만 환자가 간암 발생을 일으킬 확률이 1.7배가 더 높고요. 예. 그다음에 사망률도 1.6배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간암의 날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2월 2일 의미 1년에 2번 뭐를 검사해야 된다 그것만 알려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간암 표지자 검사하고 예. 간 초음파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1년에 2번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간암학회 윤승규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